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시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이제 헷갈리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자, 21번 보시면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랬는데, 우리가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이 외부 이상전압과 무슨 전압이 있죠? 외부 이상전압과 내부 이상전압이 있죠. 자, 외부 이상전압은 뭐예요? 외부 이상전압은 직경례라든가 유도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이상전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위치를 개폐할 때 나오는 개폐서지가 있습니다. 개폐서지. 개폐서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고장의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지속성 이상전압들이 있어. 지속성 이상전압들. 자, 우리가 직경례나 유도례는 외부 이상전압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클 거고요.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서지가 있는데 개폐서지도 약 5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왜냐면 어떤 건전한 상에 서지에 의해서 가장 전압이 높게 뜨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무부하 충전되어 있는 선로를 뭐 할 때? 개방할 때입니다. 개방 시. 무부하에 충전된다 그러면 무부하로서 사용되는 부하가 없다, 소비 전류가 없다, 그럴 때 선로를 길게 장거리 깔면, 장거리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선로로부터 대지와 C로 계속해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이 충전 전류에 의해서 무슨 전류가 나타나? 진상 성분이 나타나죠. 이 진상 전류 차단이 제일 어렵습니다. 얘가 상전압의 몇 배까지 나타난다 그래? 상전압의 4배에서 6배까지 나타납니다. 사실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요즘은 차단기들이 좋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끊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지속성 이상전압도 역시 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전압이냐면 일선질압 고장이 생겼을 때에 건전한 상의 이상전압, 그 다음에 뭐 페란트 현상,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또는 부하 차단 시 수차 발전기의 이상전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일선질압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 어서는 지속성 이상전압에선, 그 다음 개폐서지에서 뭐가 중요하다? 무부하 충전선로 개방 시 이상전압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것은 보기 4개를 다 읽어보니까 2번에 무부하 송전선로를 개로하는 경우, 개방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한 선의 저항이 15옴, 리액턴스가 15옴인 삼상송전선에 있다. 수전단 전압이 60kV, 부하 역률 0.8, 부하 전류가 100A라고 할 때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라.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다 적어놓으세요. 아,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고 하는구나. 한 선의 저항 R은 15옴. 그 다음에 X는 얼마라고요? 15옴이다. 이런 게 3상이 있답니다. 3상인 송전선이 있다. 3상 송전선이 있다. 수전단 전압이 VR이 60kV랍니다. 킬로볼트다. 부하 역률, 부하를 달아놨답니다.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0A랍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가, 부하 전류가 100A래요. 이런 선로가 있을 때 뭘 구하라 해서 VS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VS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서 원래 단상이다라면 ES는 ER 플러스 상전류 X 사인 세타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VR 값이 얼마? 기본 단위로 넣어보자. 볼트로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60kV에다가 1000 해야 볼트죠. 플러스 루트 3에다가 전류 I가 100A를 넣었다 그랬고, R이 몇 옴? 15옴 곱하기 역률이 얼마? 0.8 플러스 X 값이 얼마예요? 15옴에다가 사인 세타는 얼마야? 0.8이면 0.6이 되죠. 이렇게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몇 볼트 나온다고? 62944 볼트가 나온답니다. 62944 볼트가 나오는데, 얘를 킬로볼트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해주면 63 킬로볼트가 나오겠네요. 다음 몇 번?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사용할 때 이점이 아닌 것은, 직렬 콘덴서를 어디다 하는 거야? 발전단으로부터 송전선로가 너무나 길어. 굉장히 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지만 1000km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데다가 직렬 콘덴서를 이렇게 설치해 줍니다. 왜 설치하는 거예요?
선로의 길이가 길수록 임피던스 값, 직렬 임피던스 값이 대단히 커지죠. 그 중에서도 뭐가 커지는 거예요? R 값은 무시되고 X 값이 유도성 리액턴스가 대단히 커지죠. 이게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상하려고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 XC를 달아서 마이너스 시켜버린 거야. 서로 상쇄시키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전압 강화가 대단히 커지죠. 장거리가 되면. 그럴 때 뭐 하려고? XC 달아가고 전압 강화를 경감시키려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이 점이 아닌 걸 찾으라는데 1번부터 봅니다. 선로의 인덕턴스를 보상한다. 맞죠? 인덕턴스 X를 보상한다. X가 뭐예요? 리액턴스지 얘는. 여기에 뭐가 있어? 오메가 L이라는 게 있잖아. 인덕턴스 L을 보상해 주는 거다. 두 번째, 수전단의 전압 변동을 줄인다. 정태 안정도를 증가시킨다. 안정도 P는 X분의 ESER에 쌓인 상차각, 전압 상차각 대를 곱해주면 된다. 여기서 X는 유도성 리액턴스다. 얘를 XC를 넣어서 보상해 주겠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안정도가 증진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네 번째, 역률을 계산한다. 역률 계산은 뭐예요? 병렬 콘덴서 갖고 하는 게 역률 계산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기저부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 방식을 했는데 기저부하가 뭐예요? 계속 사용하는 부하들. 이런 부하들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발전해도 가장 연료비가 싼 거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공급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저부하에는 뭘로 다 발전해요? 기저부하의 공급용은 기저부하에 공급하는 발전은 뭐다? 원자력 발전이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소 건설할 땐 대단히 비싸지만 연료가 뭐예요? 우라늄수죠? 우라늄수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렴하죠. 대단히 저렴합니다. 뭐에 비해서? 석탄이나 석유에 비하면 대단히 저렴합니다. 우라늄 1g이면 석탄 몇 톤하고 맞먹어요? 석탄 3톤하고 맞먹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한 거죠. 우라늄 1g 몇만한 거에? 석탄 3톤하고 맞아. 다음, 우라늄 1g이 석유는 얼마? 9드럼하고 똑같은 열량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사용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죠. 절대 못하게 하지. 옛날에 전화 쓰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그죠? 네. 왜? 방사선 나와갖고 죽일 일 있어? 자,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기저부하에 원자력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부하가 있을 거 아니야? 중간부하. 자꾸 껐다 켰다 하는 이런 부하들은 뭐로 사용하고 있냐면 대용량 화력발전소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화력이란 뭐예요? 얘는 석탄을 떼는 건 또는 뭐예요? 석유를 떼는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원자력은 그럼 원자력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기저부하에 공급하지 말고 이거 원자력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냐? 껐다 켰다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걸 제어를 못해. 오늘 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킨다고?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 화력 가지고 중간부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 피크치 한 2시쯤 돼서 이렇게 한 12시로 하라고 2시쯤 돼갖고 피크 전력이 많이 걸린다. 이런 피크 전력에 대해서는 양수발전소 갖고 대응을 해줍니다. 이런 데는 양수발전소다 발전하거나 또는 있잖아요. 우리 가스 갖다 하는 이런 뭐라 그래? 얘를. 가스 갖다 하는 가스 터빈 같은 거 돌리는 거죠. 가스 터빈 발전 같은 거 가지고 뭐 한다 얘네? 첨두부하에 공급하거나 양수발전 가지고 첨두부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하는데 물을 양수에서 올렸다가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거 다 돈 아닌가요? 나중에 원자력 야밤에 새벽 4시 3시에 이런데 전력 남아돌잖아요. 원자력은 돌려야 되고 항상 정출력 운전을 한단 말이야. 누구 돌려주면 돼? 그때 양수발전기 돌려서 물 퍼올려놨다가 낮에 첨두에 얘 떨어뜨려서 발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저부하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에 보면 원자력 발전으로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갑니다. 6.6kV 고압 배전선로에서 지락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치 않은 것은 그랬는데 GPT 설비를 합니다. 어디에? 비접지 선로에. 여러분들 가로치고 뭐라고 해놨어? 비접지 선로라고 했는데 비접지 선로에 GPT 설비를 해야지만 뭐를 할 수 있냐면 지락보호를 할 수 있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델타 결선되어 있는 변압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씁니다. 부하를 이렇게 3상을 따다가 모달을 썼다고 하죠. 그럼 모달을 썼는데 여기에 지락이 생겼어. 이 지락이 생기면 이 지락 전류가 어디 점을 타고 올라가서 지락 전류가 커야 지락이 검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 비접지 선로에서 지락이 생기면 이렇습니다. 여기 대지에 충전되어 있는 C를 타고 지락 전류가 어디에 이 크기만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선로에. 그러면 검출이 안 돼.
왜? 그 지락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xc분의 1분의 2에서 얘가 결국 뭐가 나온다면 제2의 3오메가 c2라는 전류가 나타납니다. 이 전류가 얼마나 작냐면 여러분들 C라는 놈은 뭐예요? 마이크로 페럿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의 크기야. 대단히 작아. 그렇기 때문에 검출을 못한다. 지락고 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드리면 돼요. 돈. 어떻게 돈 드리는 거야? 이렇게 드리겠다 이 말이야. 어떻게? 비접지를 강제로 다 접지를 합니다. 강제로 Y결선 해놓고 이렇게 접지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당연히 뭐 계기가 있어야 되겠지. PT라는 놈을 넣습니다. 이렇게 PT가 뭐예요? 포텐셜 트랜스포머. 접지 계기용 변성기를 넣는 거야. 변성기. 변압기라 그러죠. 접지 계기용 변압기를 가지고 1차 측을 이렇게 강제로 다 접지하고 3차 측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오픈 델타로 만듭니다. 이렇게 오픈 델타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떤 뭐가 뜨게 이상한 전압, 어떤 영상 전압이라든가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 있게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더 자세히는 나중에 어떤 뭐 문제를 들어간다면 더 해드리겠지만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 놓고 여기다가 뭘 걸었냐면 ZCT라는 걸 겁니다. ZCT가 뭐예요?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인 영상 변류기를 설치해서 영상 전류가 흐를 때 영상분을 검출해내겠다 이거야. 그걸 검출해서 그 선로를 ZCT를 다는데 ZCT 가지고 뭘 검출할 때 있어요?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데 대신 어느 상에 지락이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셀렉티브, 선택, 그라운드 디레이가 필요합니다. 선택 접지 계정기가 필요해요. 그 선택 접지 계정기가 필요하고 전류의 방향을 읽는 DGR도 필요합니다. DGR도 필요하고 그 전류 소스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여기에 있는 OVGR이라는데 오버 볼테이지 그라운드 디레이에 3V0에 영상 전압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야지만 검출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 검출이 돼서 부저도 울고 불도 지락된 상에 불도 꺼지고 이러면서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이 GPT 설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25번 보시면 1번에는 OCR, 2번에 선택 접지 계정기, 3번에 ZCT, 4번에 접지 변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과전류 계정기는 제가 안 그려드렸죠?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6번으로 갑니다. 26번. 자, 26번 보시면 송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의 단락 및 지락 전류도 증가하여 개통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감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송전 용량이 증가했답니다. 송전선의 단락 및 지락 전류도 증가하여 개통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그 경감 대책을 써봐라 그랬습니다. 단락용 경감 대책이 되겠죠. 단락용 경감 대책입니다. 26번은 단락 용량을 경감하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고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합니다. 임피던스 기기 사용. 자, 왜? 고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하면 단락 용량 PS라고 할까요? %Z분의 100의 PN이 되겠죠. 고임피던스 기기를 사용하면 단락 용량이 당연히 저감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속도 차단합니다. 고속도 계전기 사용하면 됩니다. 고속도 계전해서 고속도 차단해본도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류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한류 리액터가 뭐예요? 단락 전류를 제거하는 리액터. 단락 용량을 저감하는 리액터를 설치하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회로를 분리하면 됩니다. 불로 리액터를 사용합니다. 이런 정도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로 들어가시면 개통의 전압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네. 1번부터 보시면 개통의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개통의 전압을 높이면 IS는 단락전류죠. 단락전류 IS는 %Z분의 100에 뭐해서 IN에서 이 IN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Z분의 100에 IN은 루트 3, 3상이라면 V 분의 P죠. 루트 3, V 분의 P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당연히 단락전류도 적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개통의 전압을 높인다. 맞고요. 2번.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임피던스를 작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임피던스를 크게 사용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답은 벌써 2번이 되겠네, 2번.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자,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거 3, 4번 안 보고. 자, 27번. 27번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유형 면적이 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4,000. 유형 면적이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뭐예요? 단면적이라는 거지, 단면적.
단면적이 킬로미터, 가로, 세로 킬로미터가 얘가 합쳤더니 4,000이랍니다. 단면적의 단위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 어떤 발전 지점이 있다. 유역 내에 연 강우량이 1400mm. 자, 1400mm라는 건 뭐야? 높이가 채워졌다는 얘기 아닌가?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가로, 세로 4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높이가 얼마? 1400mm에 1400mm 높이만큼 뭐가 온 거야? 비가 온 거죠. 이렇게 비가 온 겁니다. 이렇게 면적이 다 채워졌어. 그럼 얘가 뭐야? 결국 나중에 단위는 뭐가 됐어? 최적의 단위 몇에? 세제곱미터가 나오겠죠. 맞아요? 단면적에다가 여기가 메다라고 한다면 메다라고 한다면 가로 세로에 메다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최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거 세 개 갖고 최적을 구해라 이 말이야. 최적이고 유출계수가 날아간답니다. 이렇게 물이 받쳐 있었는데 날이 뜨거워지면서 증발해 버린답니다. 걔 유출하는 계수가 75%라고 하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연평균 유량을 구하랬습니다. 연평균 1년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유량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량 Q라는 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유량 Q의 기본 단위는 이겁니다. 세제곱미터 파 세크입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 어떤 최적을 뭘로 나누라는 거야? 시간으로 나누라는 거죠. 이게 유량의 기본 단위야. 자, 그러면 시간을 한번 보자. 시간은 연평균이라 그랬으니까 연이면 얼마예요? 1년 동안에 어떤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지? 365일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세크가 기본 단위였으니까 3600초로 나눠줘야 되겠죠? 분해. 최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00, 아까 어떻게 됐어? 얘가 이쪽에 킬로미터, 이쪽이 킬로미터 했잖아요. 그죠? 서로 킬로미터면 10에 몇 승이 들어가나? 저기에 4000 곱하기 얼마예요? 10에 6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6승? 맞나요? 6승이고 곱하기 높이는 얼마라 했어? 1400mm인데 얘를 지금 메다로 바꾸고 있는 중이야. 메다로 바꾸면 얘가 얼마 나오나요? 10에 마이너스 3승이 나와야 3승을 해야 미리를 메다로 바꾼다. 하나, 둘, 셋. 10에 3승 해줘야 되나? 10에 3승,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메다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렇네요. 맞네요. 맞고 곱하기 이렇게 V 최적을 구하고 시간을 구했는데 물량을 구하라 그랬는데 보세요. 아까 증발이 됐다 했잖아. 어느 정도 증발이 된 게 몇 프로 증발이 됐대? 0.75%가 증발이 됐다 그러죠. 이걸 다 곱해주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33.18 세제곱미터 퍼 세컨 나오더라 이거. 133.18 세제곱미터 퍼 세크의 유량이 구해지더라 이거. 다시 보죠. 유량 Q라는 놈은 기본 단위가 뭐라고? 세제곱미터 퍼 세크다. 걔를 뭘로 나누라는 거야? 시간으로 초르다. 뭐를 나누는 거예요? 최적을 나누라는 거죠. 1년 365일 곱하기 얼마? 3600초분에 가로 세로 곱한 게 얼마라 그랬어? 아까 킬로미터가 얼마 나왔어요? 자승 나왔잖아요. 이게 두 개니까 4000 곱하기 10의 6승에다가 140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해줘야지만 미리가 메다가 되는 거지. 유출계수가 0.75 곱해주니까 133이 나온답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좀 어려운 문제 2번에 있네요. 자, 28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28번은 델타 결선에 삼선 배전선로가 있다. 한 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은 지락 전에 몇 배가 되느냐 그랬어요. 지락 전에 전위 상승은 몇 배가 되느냐. 아까 몇 배 된다 그랬죠? 우리 Y결선 직접 접시다 그러면 한 선이 지락됐을 때 건전한 상의 전위 상승 나머지 상 예를 들어서 무슨 상이랄 거야? A, B, C상 중에서 C상이 지락됐다 그러면 A나 B상에는 직접 접지에서는 몇 배 뜬다고? 1.3배가 뜹니다. 자, 비접지에서는 몇 배가 뜨냐면 비접지에서는 루트 3배만큼이 전위가 상승되고요. 뭐 저항접지는 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결선에 소리액터 접지다 그러면 1선이 지락됐다. 그러면 얘는 몇 배 뜬다고? 루트 3배 이상의 전위가 상승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음 몇 번? 1번에 있네요. 그죠? 1번. 루트 3배만큼 뜨더라. 자, 그 다음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 6.6kV 60Hz 삼상삼선시 비접지식의 밑줄. 비접지.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한 선의 대위 정전 용량이 0.005 마이크로페로파 킬로미터다. 한 선의 지락 전류를 구하시오. 델타 결선을 해놨고 비접지를 해놨답니다. 한 선이 지락됐답니다. 지락 전류를 구하시오. 지락 전류는 어딘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올라갈 거야? 접지가 없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28번도 좀 참고하시면 지락이 생겼다 그러면 지락 전류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로 올라가겠지. 얼마만큼? 3i0만큼의 크기가 지락전류로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비접지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어? 각선의 뭐 대지 정전 용량이 어디와 대지와 충전되고 있죠. 대지에 한 선이 떨어졌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세 선을 통해서 뭐가 올라가겠지. 얘 뭐라 했어? C라 그랬잖아. 그 C에 의해서 충전이 될 것이다. 그 충전 전류 IG 구해보라는 거야. IG는 어떻게 구해요? XC분의 2죠. 2. XC 용량성 리액턴스에 대한 한 상의 각상의 전압을 나눠준 비율이 뭐예요? 지락전류의 크기야. 그러면 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J 값이죠. 사실은 J의 3 오메가 C분의 1분의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얘를 다 했으면 J의 3 오메가 C가 됐겠죠. 3 오메가 C가 됐을 겁니다. 왜? 법분수로 풀면 2가 됐을 거고 여기가 뭐 됐어? 3상이 뭐 됐어요? 같이 Y로 묶였으니까 상전압이 뭐가 돼? 성간전압으로 바꿀 수 있네. 상전압을 성간전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J의 3 오메가 C에다가 루트 3분의 V일 것이다. 성간에 이렇게 걸린다. 성간에 걸린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누수 3을 곱해주면 얘가 뭐 되나? 누수 3하고 3 지워지면 J의 뭐 되는 거예요? 루트 3의 오메가 CV가 남겠죠. 물론 이 J는 다 있으면 뭐예요? 여기 90도 앞선 전류가 흐르는 거지. 뭐에 비해서?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몇 도 앞서 있는 거야? 90도 앞서 있죠. 이게 뭐 구했어 우리? IG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다. J자 없앤다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진상전류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락전류의 크기를 구하라네요. 그죠? 그러면 이 90도는 필요 없는 거니까 방향이니까 J의 루트 3에다가 오메가가 얼마예요? 2파이 F 곱하기 C가 얼마 주어졌어요? 0.005 주어졌으니까 마이크로페럿 기본 단위로 바꾸면 얘가 뭐가 될까? 0.005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되면 안 돼? 마이너스 승 해주지만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곱하기 V는 얼마 주어진 거예요? 전압이 얼마 주어졌어요? 6.6kV니까 기본 단위로 바꾸면 걔가 얼마야? 66,000이 되나요? 6,600? 6,600이 됐겠죠. 곱하기 자 전체 길이가 주어지면 이 지락전류가 전체 길이에 대해서 C라는 놈은 기본 단위 보세요. 킬로메타당 값이 주어졌는데 10km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10km를 곱해줘야지만 나오겠죠. 여러분 풀이는 여기가 3자로 되어 있는데 3자로 되어 있을 때 어떤 거야? 이거 3에다가 루트 3 분모 문제 안 곱해주고 이렇게 안 바꾼 거지? 여기서 바로 그냥 뭐 한 거야? 루트 3분의 이렇게 V 계산한 거죠. 여러분 책은 아시겠죠?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더라. 그래서 따져봤더니 0.22로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0.22로 암페어가 나왔다. 고로 1보다 적죠? 예, 지락전류는 상당히 적더라 이거야. 답 몇 번에 있어요? 1번. 자, 그 다음 30번으로 갑니다. 30번. 전력 원선도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전력 원선도가 뭐예요? 전력 원선도? 한전 또는 전기 사업자가 우리 수용가한테 전압을 얼마로 만들어서 전압상착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유효전력은 어떻게 하고 무효전력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수용가가 받을 수 있는 전압 내가 받고 싶은 전압 380V, 220V 또는 투투라인을 내가 받고 싶어. 그러면 그 전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송전단 측에서 얼마를 만들어주고 전력은 얼마, 무효전력은 얼마를 만들어야지만 제가 원하는 수용가가 원하는 전력을 받을 것이냐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 게 뭐예요? 전력 원선도야. 아시겠죠? 그 전력 원선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30번에 이렇다는 거죠. 전력 원선도는 송전단에서의 전력 원선도, 송전단에서 요구하는 전력이 있을 거고 우리 수용가가 요구하는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력 원선도는 그리면 송수전단 전력 원선도라고 하죠. 가로축을 뭐로 하고요? 유효전력으로 하고 세로축을 무효전력으로 하죠. 자, 송전단 측의 전력 원선도는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어느 원점을 만들고 그래서 원의 반지름에 의해서 원점을 만들어야 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A의 플러스 X축의 자승 플러스 B축의 플러스 Y축의 자승에다가 로우 반지름의 자승이 이게 원의 방정식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야. 여기는 P S 플러스 이렇게 하죠. M ES의 자승에다가 자승 플러스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QR이죠. QS 플러스 N ES의 자승의 자승은 로우 반지름의 자승이다. 이런 공식들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전력원선도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필요는 없고 어떤 원점을 구해서 거기에 반지름을 로우로 하는 뭘 그리는 거야? 이렇게 송전원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 측에서로부터 어떤 반지름이 로우인 뭐를 그리는 거예요? 수전단 전력 원선도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서로 그려가지고 뭐 하겠다고 여기. 최대로 송전할 수 있는 전력 PS와 최대로 수전받을 수 있는 전력 PR의 크기도 알아보고 최대로 송전하려면 그때의 무효분은 어떻게 되는지 무효분의 크기와 QS가 되겠죠. 최대로 수전하려면 그때 필요한 QR 무효전력의 크기는 내가 수전단에서 얼마짜리 콘덴서를 달아주고 블로리액터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S에서 PR 빼면 걔가 뭐예요? 전력 손실 아니야? 전력 손실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거고 PS-PR이죠. 그 다음에 효율도 알 수 있잖아. 효율 2타는 어떻게 해요? 입력분의 출력 아니에요? 입력분의 출력. 그죠?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조상 설비를 가지고 내가 역률 조정했을 때 그 변한 역률 값은 어떻게 되는지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전력 원선도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1번부터 보시면 송수전할 때의 최대 전력 PS와 QR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필요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수전단 전압의 상차가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뭐 하는 거야? 전압 상차각을 조정함으로써 뭐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전류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상각도 알 수 있습니다. 상차각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손실과 효율도 알아봤죠. 손실과 효율도 알 수 있다. 과도 극한 전력은 여기서 알 수 없다. 답 4번입니다. 자, 다음 31번으로 갑니다. 송전선로의 고장전류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그랬어요. 자, 이건 좀 여러분들 적어두십시오. 일선지락 고장이 생기거나 일선지락 또는 이선지락 고장이 생기면 일선지락 전류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아마도 지락전류, 일선지락 전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의 2A로다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뭐 이선지락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이선지락 전류는 이렇게 계산했겠죠. Z0에다가 Z1 플러스 Z1, Z2 플러스 Z2, Z0분의 Z0 플러스 Z2로 계산을 하셨을 거야. 이 지락 전류를 구할 때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필요하죠. 영상분, 정상분, 정상분, 역상분, 역상분, 정상분이 필요하죠. 결국 영상분이 필요한 것은 어떤 지락 전류에는 Z0, Z1, Z2가 다 필요하고 선간단락 고장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선간단락이 고장했다. 선간단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그때의 IS라고 해야 되겠지. 쇼트된 거니까 이제 단락이니까. IS는 Z1 플러스 Z2분의 답이 2A로 나오거든요. 2A로 나오는데 여기 영상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정상분과 역상분만 있죠. 그래서 선간단락이다 그러면 뭐만 존재한다고? Z1과 Z2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삼상단락 고장도 알아보자. 삼상단락 고장에서의 I3S는 어떻게 구해요? Z1분의 2A로서 여러분들이 우리 단락전류 구해라 그러면 뭐 구했어? Z분의 2로 계산을 했죠. 여기서 그게 정상분 임선수다 이 말이야. 정상분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1선지락이나 2선지락에선 영상분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다음 몇 번? 3번에 있네. 자, 32번.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접지. 4번에 있네요. 4번. 비접지가 뭐예요? 델타에서 한 상이 고장나면 무슨 운전할 수 있어? VV 결선을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뿐이 없네요. 그죠? 자, 1번부터 잠깐 보시면 보호계정기 동작이 가장 확실하다? 가장 불확실하죠. 보호계정기 적용 자체가 어렵죠. 왜? 비접지는 지락전류가 어딜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지정륜량 C만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락이 됐다. 그 지락전류가 대단해졌다. 보호계정기 설치할 수가 없다. 1번은 아니고요. 2번 고전압 성전 방식에 주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저전압에 채택됩니다. 얼마 이하? 30kV 이하. 그 다음 세 번째 장거리 성전에 적합하다. 단거리 성전에 적합합니다. 아시겠죠? 4번만 맞다. 33번 용량이 30MVA 33에 11kV. 이런 변압기가 있답니다. 델타 Y 결선한 변압기가 있는데 얘 용량이 얼마라고? PN이 30MVA이고요. 그 다음에 1차 측전압이 33kV에 11kV랍니다. 변압기에 자동 보호계정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변압기로 30MVA 부하에 전력을 공급할 때 부하 측에 설치된 기역 CT의 결선 방법과 니은 CT 전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참 어려운 문제를 냈네. 실기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이런 건 1분 30초 안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거 보고 찍지 마시고요. 변압기 결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변압기가 이렇게 델타 Y로 돼 있답니다. 델타 Y로 돼 있는데 이때 결선이 CT를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얘들 내부 고장을 보여야 되는데 이 CT 결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이 CT 결선을 당연히 3상으로 나타냈으면 3상 결선했겠죠. 그럴 때 이 CT라는 놈은
델타일 때는 위상차 30도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1차 측은 Y로 하고요. Y결선일 때는 위상차 30도를 보정하려고 델타 결선합니다. 답은 일단 어디에 있어요? 2차 측 CT의 결선. 기억을 결선을 물어봤네. CT의 부하측이라 했으니까 부하측이면 무슨 결선이야? 얘가 부하측이죠? 얘가 전원측이고. 부하측이면 결선이 무슨 결선이야? 델타 결선. 답은 일단 3번이나 4번이 되겠죠? 그죠? 이거밖에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것들은 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막 승질 납니다. 실기 때 잘 배워갖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구하려면 어디에 흐르는 전류를 지금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니은에 보시면 CT 전류로 부하측에 CT 전류 이 I2를 전류로 가장 적합한 걸 찾으래. 가장 적합한 전류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여기에 흐르는 전류 대문자 I1이라고 할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대문자 I2라고 한다면 이 전류를 구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다시 구하라는 거죠. 그냥 상당히 좀 어렵지. 자, I2를 먼저 구해보자. I2는 부하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부하 전류는 루트 3 V분의 P로 다 구하시면 된다. 루트 3 곱하기 전압이 얼마 주어졌나요? 전압이 2차 측 전압, 여기가 11이라고 주었나? 11kV 분의 뭐예요? P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 주었어? 30MVA 주었으니까 30 곱하기 10에 몇 승 해줘야 돼? 얘는 kV고 얘는 MVA니까 10에 3승 해줘야지만 뭐가 된 거예요? KVA가 된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몇 암페어 나오냐? 2로75 암페어가 나온답니다. 2로 75 1575 암페어가 나왔어요. 자, 1575 암페어가 나왔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575 암페어야. 그럼 이 CT도 똑같이 1575 암페어짜리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CT는 없단 말이야. 이건 규격이 돼 있어요. 규격을 설정해야 되는데 규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전류에다가 1.25배를 곱해보거나 또는 1.5배를 곱합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거 선택을 해야 돼. 그냥 신발 사는 거하고 똑같아. 내 발 사이즈는 이만한데 신발은 약간 여유를 줘라는 거죠. 너무 크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작게 줘도 안 돼. 그러면 이 실기시험에서는 나중에 얘 1점을 곱해야 돼요. 1.25배를 곱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 들어가니까 정해줍니다. 문제에서. 그렇지만 필기는 이 두 개 곱해봤더니 얼마야? 대충 나온 게 몇 암페어 나왔어요? 몇 암페어? 우리 풀이 좀 참고하시면 2000암페어가 나왔답니다. 2000암페어. 중간이 몇 암페어라고? 1.25배 곱하기 1.5배 곱했더니 2000암페어야. 2000대 몇 암페어짜리 CT를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는 결국은 2000대 2차 측 전류는 5암페어짜리잖아. 이걸 사용해라 이 말이야. CT는 정해졌습니다. 2000대 얼마? 5암페어짜리 사용해라. 얘 전류는 얼마? 1575암페어가 흐른답니다. 얘 전류를 구하라 하잖아. 얘 전류. 스몰 I2. CT, 부하 측의 CT 2차 측 전류를 구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I2는 이렇게 구하라는 거야. 2차 측에 흐르는 전류, 전격 전류에다가 1575암페어에다가 CTB에 역수를 취해주면 얘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걸리는 게 있어. 뭐냐면 여기 선로는 무슨 결선돼 있어요? Y결선돼 있지. Y결선에서는 선전류하고 상전류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 그게 델타로 다 변환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루트 3배만큼 차이가 나. 그래서 루트 3배를 더 곱해줘야 돼. 그럼 여기도 곱해주나요? 여기는 같다 그랬잖아. 선전류나 상전류가 Y결선으로 됐으니까 같다 그랬잖아. 그러면 당연히 루트 3배를 안 곱해줘야 된다니까? 여기서는 스몰 I1을 계산해라 그랬을 때는 안 곱해주고 여기서는 곱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75암페어에다가 CTB의 역수를 취하라 했으니까 얘의 역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를 2000으로 나누라 이 말 아니야? 이게 역수 아니야? 그죠? 역수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해라. 그러면 얼마냐? 그러면 비로소 전류가 나오는데 6.8암페어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6.8암페어가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자, 답 몇 번? 4번에 있네. 4. 그냥 3번, 4번 중에서 찍어. 뭐만 기억하고 델타면 Y로, Y면 뭐로? 델타로 결선하면 된다. 자, 34번으로 갑니다.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용 콘덴서 용량은 자, 34번은 이렇다는 거죠. 콘덴서가 있고 여기에 Q1 무효분이 있고 여기에 3000kW의 유효 전력이 걸려 있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역률이 0.8이었답니다. 자, 이렇게 운전하고 있던 게 역률을 90%로 계산하려고 여기다가 뭘 다른 거야? QC, 전용 콘덴서를 설치한 거죠. 이 QC 구해라. 그럼 여기에 무효분에다가 0.9로 계산될 때 무효분을 빼버리면 되겠네. QC는 어떻게 구한다고? Q1, 원래 0.8일 때의 무효분에다가 뭘 뺀다고? 여기
Q2를 구해서 역률이 90% 됐을 때 Q2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럼 P1은 어떻게 구해요? Q1은 P에다가 탄젠 세타 1을 구하고 Q2는 2분의 사인 세타 2가 되겠죠.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유효전력이 3000kW에다가 역률이 얼마였어? 0.8분의 사인 세타 0.6 마이너스 0.9로 계산하랍니다.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자승해 주시면 계산기 잘 누르시면 3번이 나온답니다. 600kW 800 3번. 자, 그 다음 35번 가시면 고온고압을 채용한 기력발전소가 다음과 같은 게 주어졌답니다. 채용되어 열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선도가 문제가 다시요. 고온고압을 채용한 기력발전소에서 채용되는 열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선도의 열사이클이다. 얘는 뭐냐요? 우리 터빈 2차 측에 보시면 터빈이 2개 있죠. 터빈이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발전기 바로 앞에 하나 있고 그렇게 돼 있네요. 터빈이 얘가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터빈이라고 써놓고 발전기 앞에 거 말고 걔는 고압 터빈. 그 다음 뒤에 있는 것은 저압 터빈입니다. 저압 터빈인데 첫 번째 터빈에서 나와 있는 2번에서 나오는 그 증기, 모든 증기를 빼다가 어디다 주고 있어? 보일러에다 주고 있죠. 이 보일러에다 들어가는 게 뭘 데피는 거야? 증기를 더 데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도를 올려주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한다? 제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터빈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증기를 빼서 어디다가 보내고 있어요? 급수가열기에다 보내고 있죠. 4번에서 빼서 10번에 급수가열기에다 보내고 있고 5번에서 빼갖고 8번에 급수가열기에다 보내고 있다. 증기 일부를 추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증기 일부를 추출해서 급수를 가열한다. 그래서 얘를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해야 돼? 재생, 재열 사이클이다. 또는 재열, 재생 사이클이다. 답 4번에 있네요. 그죠? 35번은 4번이고요. 36번으로 갑니다. 36번. 각 수용과 수용과 사이의 부등률이 변할 때 수용각은 총합의 부하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그랬는데 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들 공식을 조금 참고하셔서 하나씩 좀 써보세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써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돼. 그래서 한번 보시고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관계는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죠? 37번으로 갈게요. 조상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조상설비가 뭐예요? 조상설비가 뭐야? 조상설비. 무효분을 조정해서 무효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분을 조정하는 설비죠. 무효분을 조정하는데 어떻게 조정하는 거야? 진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상으로도 만들 수 있죠. 지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하거나 지상의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해서 진상 공급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전압을 승합해 주는 거고 지상 무효전력을 계통에 공급한다. 전압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운시켜 주는 거죠. 이게 조상설비입니다. 이 조상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부터 보시면 송수연단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정 역할을 한다. 그죠? 전압 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 2번 역률의 개선으로 송전 손실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송전 손실을 개선하고 있죠. PL은 V자승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R이다. 여기서 역률을 개선한다. 뭐가? 병렬 콘덴서가 역률을 개선해서 어떻게 한다고? 전력 손실을 작게 해주고 있다. 세 번째,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킨다. P는 X분의 ESER 사인 델타에서 X값을 조정함으로써 크게 하거나 작게 함으로써 X가 뭐예요? 무효잖아. 리액턴스 성분이잖아요. 그죠? 리액 성분을 작게 해주거나 크게 해주면서 안정도를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작게 해줄 수도 있다. 답은 4번에 있네요. 4번. 이상전압으로부터 선로 기기 보호하는 건 뭐예요? 가공지선이나 피레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매설지선 이런 것들이죠. 자, 38번. 38번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력계통에서 A점에 설치된 차단기의 단락용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그림을 좀 잠깐 그리겠습니다. 자, 발전기 G1이 있고요. 발전기 G2가 있습니다. 자, 병렬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YY 결선 변압기를 뒀네요. 변압기가 20MVA에 8%. 그 다음에 송전선이 있습니다. 송전선이 10MVA 기준 11%랍니다. 11%. 자, 발전기는 15%에 얘도 15%인가요? 둘 다 똑같은가 보네요. 발전기는 15%에 각각 똑같네요. 15MVA랍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떤 고장이 발생을 해서 앞에 차단기를 설치한답니다.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데 이 차단기에 단락용량 PS를 구하래요. 단락용량 구하라는 거 맞죠? 단락용량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단락용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런 단락용량이나 단락전류를 계산할 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을 하면 전원단으로부터
고장점으로, 전원단으로부터 고장점으로 전류가 유입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알고 계시면서 첫 번째 이로 개통 해석을 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기준 용량을 여러분들이 정해야 됩니다. 기준, 내가 기준이니까 나한테 대해서 맞춰라. 뭐냐면 여기에 기준 용량은 20이고 자기 용량은 10이고 여기는 15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라 이 말이야. 나를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다 환산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한다. 우리 책에서는 뭘로 정했나요? 20MVA를 기준으로 했네요. 그래서 저희도 같이 20MVA를 기준으로 하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나머지들, 얘가 기준이 된 거잖아, 변압기가. 나머지들을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해야 됩니다. 퍼센트 Z를 환산합니다. 환산합니다. 자, 세 번째 할 일이 환산을 마쳤으면 지도를 그립니다. 맵을 그립니다. 환산한 값에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맵에다 그려 넣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부 다 고장점으로부터 전원단으로부터 고장점까지의 임피던스를 퍼센트 Z를 합성합니다. 합성한 다음 다섯 번째 뭐 한다? IS를 구하고 PS를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한다 그랬으니까 먼저 얘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발전기를 먼저 환산해 보자. 발전기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하지. 어떻게 하냐면 뭐 퍼센트 Z G라고 할게요. G 다시라고 해야 되겠다. 새로운 퍼센트 임피던스는 자기 임피던스 15%를 자기 임피던스 만나의 15%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 용량에 대해서 자기 용량 15MV에 대해서 기준 용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값이 얼마 나오나? 20%가 나온답니다. 그렇네. 15 지우니까 20%로 변했습니다. 15%가 몇 %로 변한 거야? 이제 20%로 변했습니다. 퍼센트 Z, TR은 지가 기준이니까 이건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지가 8%야. 그 다음 퍼센트 Z 뭘 구해야 됐어? 설로 거. L 거. 라인 다시라고 하죠. 여기는 지가 몇 %래? 10%고 자기 용량은 얼마야? 10이고 기준은 얼마로 정했어? 우리가 20으로 정했으니 10 지워주면 얘도 20%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정했으면 맵불이라 그랬잖아. 맵을 그립니다. 얘가 얼마가 된 거야 이제? 20이 됐고 얘가 얼마가 됐어? 8%가 그대로고 얘는 얼마 됐어? 얘도 20%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맵을 그렸네. 맵을 그렸으면 퍼센트를 합성해라. 근데 얘는 뭐야? 발전기가 두 개가 뭐 돼 있어? 병렬 연결. 그러면 20을 뭐로 나누는데 2로 나누면 병렬 연결이 풀린 거죠. 그럼 얘가 몇 프로로 환산되는 거야? 여기 합성점에서는 10%가 된 거지. 1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나? 퍼센트를 합성하면 이렇게 되겠네. 10% 플러스 8% 플러스 20%다. 그러면 몇 프로예요? 38%가 뭐가 된 거야? 퍼센트 임피던스 합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야? 얘 구하려고 얘. PS는 퍼센트 Z 토탈 합성한 거 분해 뭐예요? 100에 PN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퍼센트 토탈이 얼마야? 38분의 100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PN이 몇을 기준으로 했어? 우리 지금까지 20MV에 기준했잖아. 20은 얼마 나오나요? 이렇게 하면. 왜 40%야, 여기가? 뭐 잘못됐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11%네요. 이게 1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가 얼마? 11% 곱하기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1.1을 11로 나누면 1.1이 되지. 1.1에다 20 곱하면 22%가 되네, 여기가. 그죠? 22%다. 그러면 맵도 여기가 22%가 되죠. 그러면 얘도 22로 고쳐져야 되나? 22로 고치면 그렇네. 얘가 40%가 되네. 40%. 죄송합니다. 40%가 되네. 그럼 여기도 40으로 바꿔야지. 40분의 얘 지워지면 뭐 남는 거야? 뭐 2분의 100이니까 이거 얼마 남나? 50이 나오나요? 50. 왜? 좋네. 50 MVA가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준 용량을 정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환산하고 맵을 그리고 퍼센트를 합성하고 PS, IS를 계산하면 된다. 다음 몇 번? 2번에 있네요. 2번. 자, 그 다음 39번. 39번은 원자로에 사용하는 감속제. 구비 조건이 뭐니?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감속제가 뭐예요? 우리 우라늄 235 이렇게 핵 분열하는 우라늄 235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중성자가 이렇게 불려서 나옵니다. 핵 분열해서 나오는 거야. 핵이 분열하잖아. 핵 분열하면서 원자력 발전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중성자가 약 2.5개가 나옵니다. 2.5개가 이렇게 중성자가 확대돼서 나옵니다. 분열을 해서 나오는데 얘들의 속도가 얼마냐면 이때 2메가 전자볼트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2메가 전자볼트 대단히 빠른 겁니다. 이 중성자 하나의 속도가 2메가 전자볼트라 얘들을 제어할 수 있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없어.
얘들이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얘들을 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 분열에 사용할 수 있는 중성자로 만들어야 돼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열중성자라 해서 0.025 전자볼트입니다. 메가에서 뭐로 바뀌었어? 전자볼트로 바뀌었어. 그 전자볼트로 바꿔줘야 하는데 이 속도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속도를 떨어뜨릴 때 중간에 뭘 사용하는 거야? 감속제. 이 감속제의 구비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감속제가 뭐예요?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경수, 중수, 흑연. 북한이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흑연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산화베리륨이라는 감속제. 이 중에 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서 전자적으로 이렇게 속도가 0.05밖에 안 되는 전자볼트밖에 안 되는 중성자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핵분열이 가능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중성자 에너지를 빨리 감속시켜라. 그렇죠. 빨리 감속시켜야 되겠지. 두 번째, 중성자를 흡수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흡수는 하지 말되 누가 하라는 거야? 속도를 떨어뜨리라는 거죠.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자량이 클 것은 상관이 없네요. 답은 일단 3번이고요. 4번 보시면 감속 및 감속비가 클 것. 감속 능력하고 감속비가 커야 된다. 이런 의미고요. 40번으로 보겠습니다. 장거리 선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로 취급해야 되는가 그랬어요. 자, 우리 단거리는 40번은 단거리는 무슨 취급하죠? 단거리는 50km 이하로서 R과 L이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하죠. 중거리는 무슨 회로 해석해요? R과 L과 C가 집중되어 있는 집중정수 회로 해석합니다. 장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장거리는 R, L, C, G가 선로가 워낙 길다 보니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포 정수회로 해석하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2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